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70년을 살면서 꿈에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요? 저에게 70년 인생을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거짓말쟁이였던 세월이었다고. 지금은 이 파란 형광봉을 흔들지만 제 유년 시절은 오직 술 냄새였습니다. 밥상을 엎는 소리, 깨지는 유리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저는 이불 속에서 동생 입을 틀어막고 살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아빠가 들으면 안 돼. 이젠 믿기지도 않아요. 이 지옥을 살았던 아이가 지금 이 콘서트장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70에 와서야 이 영웅시대에서 숨을 쉬게 된 걸까요? 70년을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콘서트장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내가 어린 시절 술 냄새 진동하던 골목길에서 숨죽이며 살던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내 유년 시절은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로 기억된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다. 밥상을 엎는 건 예사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셨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남매를 안방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의 입을 막으며 숨죽였다. 쉿, 조용히 해. 아빠가 들으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무서웠다. 우리 집 골목에 접어들면서부터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오늘도 아버지가 술 드셨을까?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면 나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들어갔다. 친구네 집에는 저녁 식사 때 웃음소리가 들린다던데 우리 집에서는 웃음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시절의 상처가 평생 내 선택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23살 중매쟁이 아주머니를 따라 선을 보러 나갔다. 작은 다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수줍게 웃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이 착해 보였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술은 좀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안 받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다. 아, 이 사람이다. 술 냄새 안 풍기는 사람, 밤에 집에 들어와서 난동 부리지 않을 사람, 착하고 성실하게 살 것 같은 사람.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봤다. 집안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술만 안 하면 됐다. 선을 본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어머니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면 괜찮을 거라고.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던 날 나는 조금 놀랐다. 작은 단칸방에 식구가 7명이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하나에 시누이가 넷. 게다가 다들 어렸다. 막내 시누이는 겨우 10살.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애들 좀 부탁한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앞으로 30년의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걸.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7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나가기로 했다. 첫째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미신 공장에 들어간 게 25살 때였다. 미신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 투성이었다. 어느 날은 깜빡 졸다가 바늘이 손톱을 뚫고 들어간 적도 있다. 피가 철철 흘렀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소독약 바르고 계속 일했다.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리고 있어서 펴지질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이 주물러줘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렇게 벌어도 늘 돈은 모자랐다. 쌀 사고 반찬거리 사고 애들 학용품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겨울에 아이들 내복 사는 돈이 없어서 내가 입던 내복을 뜯어서 아이들 거로 다시 꿰맨 적도 있다. 바느질하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던 날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아니, 웃프다고 해야 하나? 배가 불러서 일을 쉬어야 하는데 하루 쉬면 그날 일당이 없어지니까 만사까지 공장에 나갔다. 그날도 미싱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거 산통인가 싶었는데 진짜 산통이었다. 옆자리 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야, 얘 지금 애 나온다. 누가 남편한테 빨리 연락해. 공장이 발칵 뒤집혔다. 반장님이 급히 남편 일터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해 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차가 없다는 거였다. 택시를 타자니 그 돈이 아까웠다. 당장 내일 살 돈도 빠듯한 판에. 버스를 타자니 산통이 너무 심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다. 남편이 잠깐 밖으로 나가더니 공장 옆 가게 앞에 있던 리어카를 끌고 왔다. 여보, 이거라도 타요. 내가 빨리 끌고 갈게.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그 순간에도 웃음이 났다. 배는 아픈데 이 상황이 너무 우스워서 배불룩한 여자가 리어카에 실려가다니 공장 언니들이 나를 리어카에 태우면서 언니 힘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라고 응원했다. 남편이 그 리어카를 끌고 병원까지 달렸다. 한 20분은 걸렸을 거다. 덜컹거리는 리어카 위에서 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구름이 참 예뻤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 배불룩한 여자가 리어카에 실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겠나. 어떤 아주머니는 저 사람 지금 애 낳으러 가나 봐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부끄러울 겨를도 없었다. 그저 무사히 아이만 낳으면 됐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땀범벅이었다. 셔츠가 다 젖어서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산통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둘째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 둘과 시동생, 시누이들까지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다. 제일 마음 아팠던 건 큰아들 7살 생일날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내가 일찍 들어올 수 있었다. 큰아들이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왔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서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엄마, 민수네 집에 갔었는데요. 민수 엄마가 케이크 사줬어요. 초에 불도 붙이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엄마, 우리도 생일에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그 눈망울을 어떻게 잊겠나.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올해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 내년에는 꼭 사줄게. 약속할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았어요. 엄마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7살짜리가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내년엔 큰아들한테 케이크 하나 사줍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년에도 케이크는 없었다. 시동생 고등학교 입학금을 내야 했고 셋째 시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시동생 시누이들 생일도 다 챙겨야 하는데 내 아들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아무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된다. 왜 내 아들한테만은 잘해주지 못했을까? 큰아들이 20살 됐을 때 술자리에서 취해서 말한 적이 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생일 케이크 정말 먹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어서 속상했어요. 그 말 듣고 나는 화장실 가서 한참을 울었다. 내 잘못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50대가 됐을 때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시동생들이 다 결혼해서 나갔다. 시누이들도 제 살 길을 찾아 떠났다. 내 아들 둘도 장가를 갔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문득 깨달았다. 나 지금 두 사람 밥만 하면 되네. 평생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으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일하러 나가고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다. 친구도 별로 없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요양보호사 일이었다. 어차피 평생 사람 돌보는 일을 했으니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거기서 나랑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났다. 다들 애들 다 키우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었다. 공부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시험에 붙었을 때는 뿌듯했다. 55에 딴 첫 자격증이었다. 요양보호사 일은 나쁘지 않았다. 어르신들 돌보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소리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참 착하구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평생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늙어서 처음 들었다. 그렇게 60대를 넘기고 70이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켰는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별 관심 없이 보고 있는데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올라왔다. 임영웅, 이름부터 예쁘게 지었더라.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노래였다. 목소리가 참 좋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눈빛이 착해 보였다. 왠지 우리 큰아들 같기도 하고 무대 매너도 겸손했다. 심사위원들이 칭찬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손사래를 쳤다. 저 사람 참 성격이 좋구나 생각했다. 그 뒤로 그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챙겨봤다. 임영웅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내 아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떨렸다. 결승전 날은 남편한테 오늘 저녁 약속 있어도 안 돼. TV 봐야 해 라고 못을 박았다. 임영웅이 우승했을 때 나는 혼자 집에서 박수를 쳤다. 눈물까지 났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다. 그 뒤로 임영웅 노래만 찾아 들었다. 둘째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다. 엄마 여기 유튜브라고 있어요. 여기서 임영웅 치면 노래 다 나와요. 신세계였다. 유튜브에 임영웅 영상이 수백 개나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 영상들을 봤다. 콘서트 영상, TV 출연 영상, 팬들이 찍은 영상까지. 특히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서 울었다. 지친 하루 끝에 그대 생각만으로 난 웃음 짓죠. 평생 지쳐서 살았는데 이제야 웃음 지을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를 들으면서도 울었다.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70년을 살아야 만날 수 있었던 인연 같았다. 팬카페라는 것도 가입했다. 아들한테 물어가며 겨우 가입했다. 거기 들어가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다들 임영웅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했다. 댓글을 달아봤다. 저는 70살인데요. 임영웅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팬들이 좋아요를 수십 개나 눌러줬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영웅이 응원해요 라는 댓글도 달렸다. 그러다가 콘서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표를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 혹시 내가 가면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아들한테 전화했다. 아들아, 엄마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데 엄마? 임영웅 콘서트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웃었다. 엄마,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표 구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네요. 며칠 후 아들이 표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그날부터 콘서트 날만 기다렸다. 뭘 입고 갈지, 응원봉은 어떻게 사는지 혼자서 설렜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다. 잠실 실내체육관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입구에서 형광봉을 나눠줬다. 영웅시대 화이팅이라고 적힌 파란색 봉이었다. 손에 쥐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다들 손에 형광봉을 들고 있었다. 조명이 꺼지자 형광봉 불빛만 반짝거렸다. 마치 밤하늘의 별 같았다. 드디어 임영웅이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떠나갈 듯 환호했다. 나도 모르게 영웅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첫 곡이 시작됐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였다.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나도 따라 불렀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옆자리 아줌마도 울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손을 잡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동지 같았다.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말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에 또 눈물이 났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간에 멘트 시간이 있었다. 임영웅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임영웅이 내 쪽을 보며 웃었다. 어머님, 처음이시군요. 환영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임영웅이 나를 봤다. 나한테 말을 걸었다. 콘서트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 임영웅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 런던 보이를 부를 때,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를 때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 앵콜 무대에서는 관객석을 돌아다니며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내 쪽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콘서트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이 엄마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들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엄마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이상했다. 뭔가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게 녹는 느낌이랄까?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다음날 용기를 내서 영웅시대 팬클럽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카페에 가입 인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입니다. 어제 처음 콘서트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희 엄마도 영웅시대 팬이에요. 거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언니들을 많이 만났다. 다들 인생 한 바퀴 돌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었다. 카톡 단체방도 만들었다. 70대 영웅시대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했다. 어떤 언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애들 키웠다고 했다. 어떤 언니는 시어머니 간병을 20년 했다고 했다. 다들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다. 임영웅이 우리한테 웃음을 선물해 줬으니까. 지금은 그 팬 친구들과 콘서트 투어를 다닌다. 부산 콘서트가 있으면 부산까지, 대구 콘서트가 있으면 대구까지. 임영웅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간다. 기차 타고 가는 길도 즐겁다. 다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기차 안에서 먹는다. 김밥이랑 떡볶이, 과일까지. 누가 보면 소풍 가는 줄 알겠다. 기차 안에서 임영웅 노래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다 같이 흥얼거린다. 다른 승객들이 웃으면서 쳐다보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콘서트장에서 함께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다.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형광봉 흔들면서 우리끼리 농담도 많이 한다. 야, 우리 이러다가 임영웅이랑 결혼하는 꿈 꾸겠어. 아이고, 우리가 임영웅 엄마 뻘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아들같이 응원하는 거지. 그러면서 깔깔거린다. 콘서트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수다가 끝이 없다. 오늘 무대 중에 뭐가 제일 좋았는지, 임영웅이 입었던 옷이 어땠는지, 어떤 멘트가 감동적이었는지. 새벽 2시까지 떠들다가 아이고 이제 자야지, 내일 또 가야 하는데라며 자리에 눕는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누가 또 말을 꺼낸다. 근데 말이야, 그러면 또 1시간은 더 얘기한다.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묻는다. 엄마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까지 다니실 필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아들아, 엄마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들이 놀라서 진짜요? 라고 물으면 나는 확실하게 말한다. 진짜야. 엄마가 너희 낳아서 키울 때도 행복했지만 그건 엄마를 위한 행복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순전히 엄마를 위한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기분이야. 거짓말이 아니다. 20대에 시집와서 50대까지 그 30년은 나한테 인생이 아니었다. 그냥 살기 위해 버티는 시간이었다.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다. 웃을 일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르다. 아침에 눈 뜨면 기대된다. 오늘 카페에 무슨 글이 올라왔을까? 임영웅이 새 소식을 올렸을까? 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다음 콘서트는 언제일까? 삶의 설렘이 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구나 싶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좋아하는 게 있고 기대되는 게 있고 함께 웃을 친구가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임영웅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TV 보다가 조는 무료한 노인네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 없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시간만 때우는 삶.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산다. 나도 그럴 뻔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다음 콘서트가 기다려지고 새 노래가 나오면 또 가슴이 설렌다. 팬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매주가 즐겁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한다. 유튜브에 새 영상이 올라왔나 확인하고 카페 게시판을 둘러보고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낸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늙은이들이 가수 덕질이라니.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 전에 팬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언니들, 우리 10년 뒤에도 같이 콘서트 다닐 수 있을까? 다들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휠체어 타고라도 갈 거야. 지팡이 짚고 가더라도 갈 거야. 산소호흡기 메고도 갈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계속 갈 것이다. 임영웅이 무대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객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니까.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다면 한번 찾아보시라.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나는 70에 찾았다. 당신도 분명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좋아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행복하면 그만이다. 남의 시선 신경 쓰다가 인생 다 간다. 그걸 찾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생긴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웃을 일이 생긴다.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나? 나는 오늘도 유튜브를 켠다. 임영웅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따라 부르면서 웃는다. 70년을 살아서 이제야 찾은 나만의 행복.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당신도 꼭 찾으시길. 당신만의 임영웅을, 당신만의 행복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